자,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젠코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금요일장의 하락을 이날장에서 반등에 나서면서 상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펀더멘털 자체적으로 개선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기술적 반등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6%의 상승, 17,368포인트 선으로 거래 마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가 0.25%, 나스닥 지수가 0.4% 가까운 상승을 시현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부터 양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유가가 흔들리면서 에너지 섹터 중심으로 다시 한번 추가 압박이 좀 거센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FOMC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목요일 열리게 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관망세도 뚜렷하게 작용이 됐습니다. 특히나 장 초반에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연내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하게 작용하면서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종목들이 하락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지난 금요일장에서 하락을 주도했었던 애플과 M&A 재료 있었던 듀퐁이 추가적으로 또 밀리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부담스러운 모습이었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는 분위기가 다소 반전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일단 유가가 종가상으로 반등에 나섰습니다. 물론 펀더멘털 개선 쪽으로는 아직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전혀 개선된 것이 없지만 관련 섹터에 일단 투자 심리는 좋았습니다. 에너지 섹터 가운데 쉐브론 텍사코와 엑소모빌 중심으로 지수 견인,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뉴욕 증시 장중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연설도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다시 한번 시장과의 소통을 중시하면서 ECB, 그러니까 경기 부양과 물가 상승을 위해서 ECB 쪽에서는 부양책을 단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호재에 힘입으면서 장중 고점에서 거래 마쳤고요. 전반적으로 이날 장에서는 유가 부담, 아까 에너지 섹터 중심으로 낙폭과대주 중심으로의 기술적 반등이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6% 오르면서 16,368포인트 선으로 마감 짓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주 전반적으로 반등에 나섰습니다. 자본재 섹터만이 흔들리는 양상이 이어졌었는데요. 특히나 장 초반에 다우 지수와 마찬가지로 원자재 관련 섹터들이 흔들리게 되면서 하락 전환이 있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장중, 그러니까 고점 부근으로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소재와 IT, 바이오 대체적으로 반등에 나서면서 지수를 올려주는 모습이었었고요. S&P 500 지수는 장중에 2,000선을 하회하면서 1,993포인트 선까지 떨어졌다가 2,000선을 회복했다는 점, 장중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점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S&P 500 지수 종가상으로 2,021포인트 선으로 마감 짓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이날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물론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0.3% 가까운 강보합권 마감이었는데요. 지수는 이에 동조하는 양상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꼬리를 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4,952포인트 선으로 나스닥 지수 마감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에 나섰습니다. 물론 큰 폭의 반등이거나 펀더멘털적인 개선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나선 점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날 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12월 FOMC 회의가 임박한 가운데 증시는 변동성이 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이 금리 인상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속도에 대해서는 점진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USA Today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Fed likely to emphasize gradual rate hikes.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Today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끝난 딜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거의 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은 금리 인상 여부가 아니라 그 속도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USA Today는 모건 스탠리와 다른 이코노미스트들을 인용해서 금리 인상 속도는 점진적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USA Today가 인터뷰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은 9년 만에 첫 금리 인상폭이 0.25%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또한 이 내년에 예정된 8번의 회의에서 6월과 12월 이렇게 두 번만 금리가 오를 것이고 그 폭은 각각 0.5%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연준이 내년과 내후년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인 KC 보스자닉은 옐런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약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날 유럽에서 나온 소식 역시 장중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ECB 총재가 추가 부양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No limit to tools ECB can use to bring inflation back to target, Draghi says.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날 드라기 총재는 이탈리아에서 연설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언제든 ECB가 추가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드라기 총재는 이와 함께 내가 지난번 회의에서 말한 것처럼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위해서 조치들을 강화해야 한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또한 인플레이션을 2%로 끌어올리기 위한 ECB의 도구들은 무한대라고 덧붙였습니다. ECB는 지난 4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 0.3%로 0.1%포인트 인하하고 또 양적 완화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양적 완화 규모를 늘리지 않아서 시장에 실망감을 줬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드라기 총재가 적극적으로 추가 부양책에 나설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은 다시 안도감을 찾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젠코 우성문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날 22개 종목이 상승했고요. 7개 종목은 하락, 1개 종목은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가장 좋았던 쪽은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유가 반등에 힘입으면서 쉐브론 텍사코와 엑소모빌이 반등에 나섰고요. 반면에 듀퐁과 애플, 보잉 등 지난 금요일장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추가 하락 이어갔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점검해 보겠습니다. 쉐브론 텍사코와 엑소모빌은 각각 2.8%, 1.9%의 큰 폭의 반등을 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 반등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3M, 월마트,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모두 1% 이상의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기계 섹터인 캐터필러도 반등에 나섰고요. 반면에 종목이 하락했던 쪽 살펴보시면요. 듀폰 같은 경우에는 M&A 재료 소진이 있었죠. 지난 금요일장에서 재료가 노출된 이후에 이날 장에서 4%가량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아울러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1% 가까운 하락을 시현했는데요. 잠시 후에 특징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룹도 추가적으로 1% 가까이 밀렸고 JP 모건 체이스도 내리면서 금융주에 대한 하락 압력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거의 전 종목, 전 섹터가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본재 섹터만이 1% 넘게 추가 조정을 받았고요. IT와 소재 섹터, 바이오 헬스케어, 에너지 섹터까지 0.5%에서 0.9%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날 특징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애플 주목을 하셔야겠는데요. 애플이 이날 또 추가 하락 이어가면서 10월 이후로 2달 만에 110달러 선을 하회했습니다. 문제는 스마트폰 시장 성숙기에서 아이폰 판매 매출이 계속해서 애플의 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증권사 쪽에서 애플, 아이폰의 스마트폰 판매 전망을 또 낮춰잡게 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감 더 커졌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09달러 선까지 내려앉게 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10월 이후로 110달러 선을 재차 하회했고요. 종가상으로는 112달러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대비 상당히 좋지 못했던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고프로 보겠습니다. 액션 카메라 업체 고프라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리포트 효과 받으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고프로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 큰 폭으로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신제품 출시 지연되고 또 소비자 매출도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9.6%의 급락, 17달러 31센트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외신 통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애플의 주가가 다시 한번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증권사들이 내년 아이폰 판매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마켓워치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pple stock falls on weaker iPhone expectation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증권사인 모건 스탠리는 내년 아이폰 매출 전망과 또 애플의 전반적인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애널리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케이시 휴버티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올해 현재 분기 아이폰 출하량이 6%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내년인 다음 분기 아이폰 출하량 역시 기존의 7,900만 대에서 7,400만 대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내년 3월 분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6,300만 대에서 5,200만 대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휴버티 전략가는 그나마 현재 분기까지는 중국에서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휴버티 전략가는 애플에 대해 기존의 목표가인 143달러와 시장 수익률 상해 투자 의견은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반면 이날 또 다른 증권사인 바클레이즈의 경우에는 같은 이유로 애플의 목표 주가를 155달러에서 15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의 주가는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네, 이날 하락한 종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액션 카메라 전문 업체 고프로인데요. 고프로의 경우에도 이날 증권사에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마켓워치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GoPro stock plummets on mounting software concern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모건 스탠리는 고프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도 내렸는데요. 목표 주가를 기존의 23달러에서 12달러로 절반 가까이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임스 파세테 전략가는 히어로 4 세션 카메라의 매출이 좋지 않은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따라서 현재 재고가 넘치고 있고 이것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파세테 전략가는 더 큰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부분으로 고프로의 비디오 편집 소프트웨어에 혁신이 없는 점을 꼽았습니다. 비디오 편집 소프트웨어의 혁신 부족으로 어떤 제품이 나와도 판매가 부진하다는 평가인데요. 올해 들어서 고프로의 주가는 47% 내렸고요. 최근 3개월간은 무려 72%나 하락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다른 증권사들은 고프로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프로의 주가는 추가로 10% 하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종목 주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유럽 증시 마감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아울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젠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그 전에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추가적인 하락 이어갔습니다. 유가 하락, 장 초반에 유가가 좀 부진했던 모습을 반영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짙게 깔려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1.32% 조정을 받았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도 2% 가까운 하락이었었고요. 아울러서 프랑스 까크 지수 1.68%에 조정받으며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저가 매수세 반영이 되면서 반등에 나섰습니다. 배럴당 2% 가깝게 오르면서 36달러 31센트 기록했고요. 금값은 FOMC 회의 앞두고 하락하면서 1063달러 40센트까지 밀려났습니다. 옥수수 가격 부실당 1% 조정받으며 3달러 81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 장에서 추가적으로 또 밀리는 양상 이어졌고요. 1% 가까운 조정 654포인트 선으로 마감지었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지수가 이날 장에서 6% 내렸습니다만 금요일장에서 급등하면서 여전히 20포인트대를 지키고 있는 모습 특징적으로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BDA 발틱 운임지수는 14포인트 내리면서 500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1184원 80전에 거래 마쳤고요. 간밤의 달러 흐름 소폭의 강세 띄면서 97.63 레벨대,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내리면서 2.23%의 수익률로 마감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황 상황 저희가 모두 다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2부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보이쇼 1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